연극을 제대로 못해서 불을 끄고 예. 네, 나가라고 했는데 예. 무대 위에 그대로 불 꺼진 무대 위에 그대로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그리고 예. 끌어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에 한 달 동안 국민들께서 지켜보기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불명과 소화불량 뭐 네. 걱정들이 점점 많으십니다. 네. 잘 될까요? 일단 총론적으로. 당연히 잘 되고 있고 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모두 끝난 사건인데 끝난 싸움인데 다만 이제 절차가 좀 남아 예. 있는데 원래가 이제 무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 집행이 조금 더디게 되고 있지만 예. 그렇지만 잘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하나하나 좀 뜯어보겠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이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네, 체포영장 1차 집행이 너무나 실망스럽게 지금 실패했잖아요. 공수처에서. 저도 이제 질책을 했는데 너무나 준비 없이 공수처가 잘못했고요. 이번에는 국수본하고 같이 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서 2차 집행은 제대로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피의자 윤석열 에 대해서 그렇지만 경호처의 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행위 이거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등에 대해서는 국수본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이 진압을 해야 되는 이런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협력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도 윤석열 피의자에서 어느 분보다 많이 연구하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4년 전에 똑같은 상황을 제가 겪었거든요. 감찰 조사를 할 때도 똑같이 거부하고 끝내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못한 부분도 이제 감찰 불응으로 징계 청구를 하고 곧 그거 비위가 인정이 됐었거든요. 행태가 너무 똑같다. 그래서 저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행태가 똑같다는 말씀을 이번에 어떤 좀 비유해서 하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절차를 계속 지연시키고 있고 건건이 없는 제도를 지금 내세워가지고 예컨대 체포영장에 대한 불복 방법은 형사소송법상 체포 적부심밖에 없어요. 체포 집행 이후에. 근데 체포 집행을 받지 않고 계속 이의 제기를 한다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다든가 오늘도 법원 행정처장께서 나오셔서 체포영장 효력 다투는 방법은 그런 방법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만들고 그것을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4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는 그것이 성공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내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지금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급기야는 이제 아마 윤석열 피해자 측에서 또 변호인이 뭐라고 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마 체포영장 집행을 임박 앞두고 굉장히 몰려가지고 하는 얘기들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쪽에서 내세운 어떤 법적 근거 같은 거는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이십니까? 법률가로서 매우 형편없죠. 저는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였는데 부끄럽지도 않나 제가 이제 페북에도 그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이제 법기술들이 실제로는 이제 법률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하나만 하시면 돼요. 모든 것은 지연술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내놓는 모든 것은 이거를 질질 끌어서 늦추겠다는 진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특검을 얘기한다든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라든가 뭐를 지켜달라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지연을 위한 지연술이지 그 외에 거기에 수사 절차라든가 탄핵 심판 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진심은 아닙니다. 윤석열 피의자는 지금 어떤 그 밑에 경호처 직원들하고요. 어떤 상태로 어떻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십니까? 좀 잘 아시니까. 네, 4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전문가시네요. 지금 경호처에 있는 이제 경호처장은 투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장부터 시작해서 저는 굉장히 친윤 검사들을 보는 것 같아요. 4년 전 당시에도 아주 친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옹위하면서 이 감찰 중대 비위에 대한 감찰을 온몸으로 막아섰거든요. 본인은 나서지 않고.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관저에 숨어서 그 경호처장을 내세웠다가 지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막 그 무력 충돌 운운하면서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겁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지금은 경노하고 있을 것이고 감히 나를 체포해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매일매일 화를 내고 뭐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박 검사님이 어떤 이 감찰을 할 때는 그 주변에 똘똘 둘러싸고 결사옹위했는데요. 지금 경호처의 상황과 그때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방관하는 검사들은 있었지만 그 주요 의사결정 포스트의 찐윤들이 이제 그 옹의하면서 전체적인 의사를 그 주도했거든요. 검찰에.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경호처 차장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주도하면서 이 경호처 직원들을 좀 압박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것은 범죄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은 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 그 법원의 집행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제2의 내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헌법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무력을 사용해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죠. 이런 내란 행위를 다시 저지르라는 것이라서 경호처 직원은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자기들이 나중에 신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또 초래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매우 동요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소수의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차장하고 중심으로 과격하게 지금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게 무력 충돌 가능성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의원님께서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풀려갈 거라고 낙관하셨는데요. 앞으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헌재 판결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은 순조롭게 시작을 했고 재판관이 8인 체제가 또 형성이 돼가지고 매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정식 기일이. 그래서 매주 이제 그 이틀에 걸쳐서 집중 심리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다음 수사 기록이 일부 왔습니다. 그래서 증거 조사가 제대로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내란 행위 관련해서는 쟁점이 많지 않아서 4개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쟁점이 15개인가 굉장히 많았고요. 좀 복잡했어요. 사안 자체가. 근데 이거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관련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도 있고 국민들께서 생중계로 보셨던 부분들 국회에 나와서 국무위원들이 또 현안 질의 과정에서 발언했던 이런 것들이 증거로 모두 제출되었기 때문에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이 인용하는 결정을 내릴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언제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시점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1월 중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늦어졌고 내일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해요. 원래 1회 기일에는 출석을 해야지 되는데 이것도 또 지연술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회는 할 수 없고 2회 기일부터 이제 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조금 늦춰진다 하더라도 저는 2월 중으로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또 내야 됩니다. 이 불 꺼진 연극 무대 위에 사람을 빨리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지 이게 이 헌정 질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래 갈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동안의 습성대로 계속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안 나올 수 있나요? 헌재 재판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은 1회 기일에 출석해야 되고 그 후에는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은 진행이 되고 결정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안 나와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뭐 계속해서 미루거나 이런 방법은 없군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절차 진행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피의자를 단죄하는 방법 하나는 헌법이고요. 하나는 이제 형사인데요. 그 특검은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다 그 자기들이 주장하는 위헌적이지도 않지만 그런 독소 조항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하고 또 그 대법원장 추천으로 해서 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금 하는 입장이 똑같아요. 지연입니다. 지연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도 국민의힘에서 뭐 온갖 핑계를 대면서 뭐 외환이 왜 들어갔냐 이러면서 외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 법안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거지로 지금 뭐 안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질질 끄는 건데 사실은 내란 특검은 언제든 출범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은 공수처 공조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검찰에서 바로 기소를 하면 이 사건은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신병 등 관련해서 재판 절차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이 오늘 의원총회 소식을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드디어 급기야 전에까지 며칠 전에만 해도 계엄은 잘못돼서도 탄핵은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요. 오늘은 급기야 어떤 한 의원은 계엄을 해서는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예.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냥 잘못 정도로 표현을 했죠.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극우 정당으로 예. 위헌 정당 그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저희 조국혁신당에서 진정을 내놨습니다. 그럴 정도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의원들이 윤석열을 지키기 보다는 국민의힘을 좀 더 지키고 다음 선거에서 그 극우적인 표를 좀 자기들이 얻어서 다음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자기들 본인을 위한 것이 계산이 깔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중진 의원들마저 그런데 저는 그건 패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패착이라 하면 국민들이 저런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에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저에 지금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러 국민의힘 의원들이 달려간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매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법사위에서 그 사진을 올렸더니 막 격렬하게 막 항의를 하고 하셨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내란 이 범죄를 빨리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재건하시는 것만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도 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오히려 다음에 선택을 받았지 반대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 내란 사태를 빨리 그 정리해 주시는 것만이 국민의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의사나 의도나 의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계엄 선포가 위법이 아니다. 내란 특검법은 보수 괴멸법이다. 이제 그 워딩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극우를 향해서. 이대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발언이 점점 세지고 그리고 이제 김상욱 의원 같은 그 쫓아내려고 나중에 이제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을 막 집단적으로 막 뭐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탈당하라 이렇게 하고 이런 게 국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눈살 찌푸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위헌정당 심판 청구해야 된다고 위헌정당. 생각합니다. 네. 정당 해산도 가능하다고 정당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지금 계속해서 옹호하고 내란 사태를 정리하는데 도움은커녕 이 동조하고 있고 내란을 선전선동하는 것으로 고발도 되어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가. 그러면 과거에 통진당 해산 당시에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군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거기에 찬동했던 의원들이 내란 선전선동으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직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검은 아까 특검은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고 결국은 오늘은 할 의향이 없음을 거의 분명히 이제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뭐냐면 발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원래 발의는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발의도 지금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벌써. 네, 자체적으로 특검법안을 마련할 것처럼. 근데 오늘 또 그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발의를 할 내용이 없겠죠. 지금 저희가 야당에서 내놓은 이 법안은 자기들이 원했던 걸 지금 다 그 축소하고 정리해야 한 법안인데 여기서 뭐 더 새로운 안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연을 위한 지연일 뿐이다 생각하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느껴지긴. 그렇다면 아까 근데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건 특검이 안 되더라도 그리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네,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요. 공수처에서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처럼 했을 때는 수사권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가 되었고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됐고 법원에서 3번에 걸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을 해줬어요. 법원 행정처장마저도 국회에 나와서 이 사건은 지금 서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맞다고 인정을 해줬고요. 헌법재판소마저도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위헌 위법적인 계엄이었다고 얘기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권 논란이 없고 공수처에서 체포를 하면 구속해서 검찰에서 빠르게 기소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됐어요. 지난번에 김용현 등등에 대한 공소장을 보시면 거기에 윤석열만 이름만 넣으면 그대로 되는 공소장입니다. 그래서 수사도 모두 마쳤고 그렇기 때문에 신병만 확보하면은 되는 거다. 근데 내란 특검은 저희가 이제 추가로 수사할 것들이 많습니다. 내란 선전 선동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전쟁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 유지를 또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란 특검으로 언제든 출범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박 의원님께서는 검찰 전문가 아니십니까? 검찰은 지금 단단한 의지와 수사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금은? 검찰은 이제 그 윤석열 하나만 남았어요. 모두 기소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추가 수사를 더 할 수는 있겠죠. 내란 선전 선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윤석열을 이미 버린 지 오래됐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미 전리품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미래 권력에 이 전리품을 빨리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 예전에 친윤 검사 윤사단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윤사단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 의원님 귀에도 좀 들어오는 얘기들이 저도 있습니까? 건너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 저한테 갑자기 또 잘 보이겠다는 검사들도 나오고요. 네. 어떤 얘기들이 들어옵니까? 그 친윤 이른바. 그러니까 그 과거를 부정하고 싶겠죠. 그리고 사실은 검사들도 쿠데타에 자기들이 그 동조는 했지만 과거에 연성 쿠데타죠. 근데 이렇게 내란을 저질릴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놀랬군요. 제가 놀랬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법률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딱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검찰이 버릴 걸 보면 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데 왜 아직도 안 버리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국민의힘 참 한심하다.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자, 검사들은 그렇게 빨리 돌아섰는데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은 돌아올 거로 믿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믿지는 않아도 뭐 다른 걸 생각하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돌아올 거라고 믿어서 저렇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이 보수가 완전히 괴멸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형체라도 남기려면 시간을 끌고 또 야당 뭐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런 운운하면서 계속 하던 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요새 차분히 관찰을 해보셨을 텐데요. 의도가 뭐라고 해석하세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신 차려야 차리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무력 충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처와 공조본부 간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장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력 충돌 없었으면 좋겠다. 뭐 서로 기관 간에 서로 잘 싸우지 마라. 뭐 이 정도를 내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최상목 권한대행이 쪽지 받았고 예비비 그 입법기구 관련해서 차관한테 지시를 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연루 혐의 때문에. 내란 연루 혐의 때문에 그 한덕수 총리와 마찬가지로 자기 죄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굉장히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저렇게 하는 행태들이. 그 내란 연루 혐의도 물론이지만 직무유기 자체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무유기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선출한 그 헌법재판관이고 임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게다가 권한대행일 뿐입니다. 그러면 현상을 유지하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해야 되는데 한 명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로 직무유기가 아마 고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설특검도 명백하죠? 상설특검은 하루 이틀 내에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몇십일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저는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 등등 본인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으려면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진압을 시키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본인이 나중에 정상을 참작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을 가기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역할을 하시라. 마지막으로 경고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